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선언하는 방법과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과 오브젝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플릿을 통해서 이런 문자열들을 배열로 변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일단 저희가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하죠. 애니멀이라는 것이 라이온이라는 게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애니멀2는 rabbit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때 다양한 값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값들을 모아놓은 그룹으로 하나의 변수 안에 담아놓는 것을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값들을 묶어 놓은 그 자체를 배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자, 그래서 애니멀스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할 텐데요. 배열을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간략하게 바로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각각의 값들은 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동물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온, rabbit,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네, monke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자, 콘솔 로그로 애니멀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멀스를 찍어보고 F12번을 눌러서 콘솔 탭에 이동을 하면 이렇게 array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3이라는 것은 저희가 3개의 값들을 묶어놓은 배열을 이라는 뜻이고요. 펼쳐서 열어보면 0, 1, 2 각각의 인덱스 번호가 부여가 됐고 라이언, 레빗, 몽키 3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엄격한 언어들은 하나의 배열이 문자 형태면 문자 형태만 배열을 이뤄야 되고 뭐 숫자면 숫자만 이뤄야 되고 이런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특징이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뭐 숫자를 섞어서 배열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고 이 배열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배열 안에 열어보면 인덱스가 5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5를 지우면 인덱스가 3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3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0, 1, 2 첫 번째부터 0, 1, 2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인덱스에 다른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애니멀스의 세 번째 인덱스는 치타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네, 치타. 자, 세 번째 인덱스는 바로 타이거라는 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번 인덱스에 타이거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배열의 개수가 몇 개가 없을 때는 그 다음이 4번이니까 4번 넣고 그 다음이 5번이니까 5번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배열의 개수가 상당히 많을 때는 그거를 다 세알릴 수가 없겠죠.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거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지 말고 배열의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배열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push,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타이거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몇 개를 집어넣던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ush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맨 뒤에 말고 맨 앞에 개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맨 앞에 넣을 때는 애니멀스 배열을 호출해 주시고 배열에 바로 unshift라는 게 있어요. unshift를 통해서 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면 0번째 인덱스에 독이 들어갔고 0번이었던 라이온이 1번이 되고 하나씩 밀려 내려가고 마지막에 타이거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빼낼 때는 바로 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3개짜리로 다시 만들고
여기에서 몽키만 팝을 시켜서 빼버리도록 할게요. 애니멀스에 팝 하면 몽키가 빠진 걸 볼 수 있죠. 두 번 부르게 되면 래빗까지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이게 배열인지 아닌지 라는 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프루트, 애플, 바나나, 그리고 스트로베리.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배열인지 아닌지 저희는 배웠기 때문에 보면 알지만 이 변수가 어딘가에서 넘어온 이 변수가 배열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어딘가에서 값을 넘겨받았어요. 자, 이게 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니까 다른 걸 실행을 시키고, 배열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시키고, 이런 조건문을 사용할 때 배열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array, isArray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을 하면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데요. 배열인 경우에는 true, 아닌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저희가 콘솔 로그로 이거를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애니멀스부터 찍어보면 true가 반환이 되고요. fruit를 찍어보면 false라는 게 반환이 됩니다. 자, 이거를 사용을 할 때 나중에 if문이라든지 이런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배열인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애니멀스의 몽키라는 녀석의 인덱스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콘솔 로그 찍어서 애니멀스 하면 펼쳐보면 2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배열의 개수가 많을 때를 대비를 해서 자, 이거를 특정 문자를 가진, 특정 값을 가진 요소의 인덱스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덱스 오브인데요. 자, 인덱스 오브 몽키, 몽키라는 값을 가진 요소의 배열 안에 인덱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2번이라고 나오죠. 래빗을 출력을 하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인덱스 오브라는 메서드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배열에 아까 전에 팝을 통해서 값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해서 강제로 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2개 정도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돗과 cat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는 콘솔 로그 애니멀스를 해주고, 자, 그러면 5개가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라이온과 래빗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에 스플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플라이스랑 슬라이스라는 게 있는데 2개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스플라이스를 먼저 사용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멀스의 스플라이스. 첫 번째는, 자, 2개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몇 번째 인덱스부터,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부터 몇 개, 라이온, 래빗 2개잖아요? 2개를 뺀다. 그러면 라이온과 래빗이 빠진 몽키, 독, 캣 3개의 값을 가진 배열이 반환이 돼요. 자, 이렇게 스플라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1번부터 2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라이온은 살아있고 래빗과 몽키가 빠진 걸 볼 수가 있겠죠. 3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독까지 빠지면서 라이온과 캣이 남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두 번째는 빼고 싶은 만큼의 개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배운 인덱스 오브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몽키부터 3개를 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2부터 3을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애니멀스의 인덱스 오브 몽키부터, 그러면 이 몽키, 애니멀스 인덱스 오브 몽키는 2를 반환을 할 거고요. 결국에는 2부터 3까지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환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멀스의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플라이스랑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는 숫자부터 다른데,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넣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는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끝나는 인덱스예요. 몇 개까지가 아니라 몇 개까지 뺀다 라는 그 개수가 아니라 끝나는 지점의 인덱스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덱스를 제외하고 그 인덱스 바로 앞까지 자르게 돼요.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만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스플라이스는 현재 이 애니멀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슬라이스는 어떠한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애니멀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을 여기에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담아야 돼요. 네. sliced animals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 이 변수 안에 이것을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잘린 그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 값을 여기에 담았고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iced animals를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잘린 값만큼만 나오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substring이랑 비슷한 형태로 잘려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0부터 2까지만 반환이 돼서 여기에 담기고 0부터 2번 인덱스 앞까지, 그러니까 lion, rabbit 여기까지만 담겨서 반환이 되고 그 값이 변수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변수를 찍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애니멀스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플라이스와 슬라이스는 약간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는 배열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네, 오브젝트는 일단은 선언을 할 때 배열은 어떠한 값들의 그룹이라고 하면 오브젝트는 어떠한 대상의 속성과 값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를 오브젝트라고 해요. 일단 모양을 먼저 보면 원숭이라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오브젝트 선언을 할 때는 중괄호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몽키의 이름은 키키라고 해볼게요. 몽키의 이름은 키키고 나이는 5살이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40kg. 젠더는 메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cute, is cute, 귀엽냐, true. 네, 어떠한 데이터 타입의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키와 이 value, 키와 value, 그리고 이 각각의 값쌍들은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걸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console log, 자, monkey라는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중괄호로 펼칠 수 있게 나왔죠. 펼쳐 보시면 나이는 5살, 젠더는 메일, 이런 식으로 값이 키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브젝트 안에는 이렇게 하나짜리의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배열, 또 다른 오브젝트도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키가 좋아하는 취미, 음식이라고 할까요? 네, 푸드. 좋아하는 음식은 바나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캐럿, 당근도 좋아하고, 포테이토, 감자도 좋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값으로 가지는 키도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홈이라고 해볼게요. 집의 로케이션은 주, 동물원, 그리고 사이즈는 빅, 그리고 프라이스는 가격은 3,000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오브젝트 안에 또 다른 오브젝트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몽키를 출력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배열과 오브젝트가 섞인 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푸드를 열어보면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홈을 눌러보면 또 다른 오브젝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 안에 이 name이라는 것만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까 전에 배열의 값을 표시를 할 때 대괄호를 하고 여기에 인덱스 번호를 넣어줬었죠.
자, 그런데 오브젝트는 인덱스 번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의 인덱스는 바로 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name이라고 키를 적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지만 오브젝트의 값에 프로퍼티에 접근을 할 때는 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키를 불러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weight을 한번 찍어 볼까요? 몽키의 weight은 40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변경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몽키의 젠더는 메일이 아니라 피메일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을 시켜 주시면 다시 한번 몽키의 젠더를 출력을 해보면 피메일로 값이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콘스트를 쓰면 값을 바꿀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콘스트로 선언을 했는데 그 안에 값을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오브젝트 이 껍데기 오브젝트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속성에 대한 값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몽키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했다면 몽키의 푸드는 아니다, 젠더는 메일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브젝트 자체를 다시 넣은 거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오브젝트 안에 값만 바꾸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배열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똑같이 몽키의 food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food 안에 들어있는 캐럿, 당근에 접근하고 싶으면 food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인덱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이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이슨은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랑 상당히 흡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제이슨은 언제 사용하냐면 어딘가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그럴 때 문자열 형태로 쭉 붙여서 한 번에 보내고 그거를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잘라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바로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줄임말이고요. 제이슨 포매터라는 것이 있어요. 제이슨 포매터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제이슨이 올바른지, 제이슨의 형식이 올바르게 변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만든 몽키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자, 콘솔 로그 몽키 해보면 오브젝트 형태가 반환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 const monkey jason은 JSON stringify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 stringify monkey를 해주시면 이 오브젝트가 JSON 형태로 문자열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콘솔 로그로 monkey JSON을 한번 찍어 볼게요. JSON화 시킨 값을 monkey JSON이라는 변수에 담았고 monkey JSON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onkey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펼칠 수 있게 나왔는데 monkey JSON을 하니까 저희가 아까 스트링을 출력했을 때처럼 검은색 글씨로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에 나오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JSON 포매터로 오셔서 붙여놓고 자, 이거를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valid가 나왔어요. 올바른 JSON이라는 거죠. JSON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키와 밸류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처럼 되어 있지만 키 쪽에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로 키가 감싸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받아왔다고 해볼게요. 자, 다른 서버에서 저희 서버로 이런 JSON 데이터가 넘어왔어요. 자, 이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쓰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몽키 안에 들어있는 네임을 알고 싶을 때 몽키 제이슨, 제이슨의 네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undefined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쭉 문자의 형태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parsed JSON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parsed JSON은 몽키 제이슨의 JSON parse,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형태로 파싱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지금은 stringify 된 형태의 JSON이지만 JSON parse라는 명령을 통해서 JSON을 오브젝트 형태로 파싱을 시켜주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parsed JSON은 오브젝트 형태가 다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JSON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API를 배울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